안녕하세요. 형법강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좀 볼게요. 신용카드 관련 범죄 보면 카드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가 있고 현금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는 뭐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결제를 하는 겁니다. 미리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거죠. 그죠? 또 미리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의 기능이 미리 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죠? 신용대출이다 해서 신용카드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그야말로 이 신용을 믿고 쓰는 겁니다. 믿고 쓰는 거. 신용을 따라서 쓰는 게 신용카드고, 직불카드란 게 뭐냐면, 직불카드란 거는 은행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 맞는 한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건 없지만 그 직불, 그 카드에 대한 직불,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거, 계좌 한도 잔액 내에서 대가를 주고 쓰는 게 직불카드입니다.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그죠? 직불카드가. 그 다음에 현금카드. 자, 현금카드라는 건 뭐냐면, 은행 계좌의 잔액 한도에서 약간 직불카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죠? 은행카드 계좌 한도 내에서 현금 인출돼서 현금만 인출한 현금. 현금만 빼다 쓰는 거, 현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직불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금카드는 자기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쓰는 게 현금카드거든요. 내가 얼마 현금카드를 갖고 있다. 현금을 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그래서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현금카드는 현금 지급해서 현금을 빼쓰는 카드. 직불카드는 그 내가 맡겨둔 은행의 계좌만큼의 돈을 쓰는 겁니다. 직불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로 우리가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인데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자, 타인의 신용카드로 남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어서 현금을 뺐다. 원래 신용카드는 신용상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어서 현금을 뺐다는 거는 소유자 허락 없이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 현금 빼쓴 것에 대해서는 처벌 사유가 되겠죠. 신용카드를 쓰라고 줬는데 신용카드 용도뿐만 아니라 현금을 뽑았다. 신용카드 부분은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빼는 쓴 거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다. 보면 되고요. 신용카드 자체도 이 카드 자체 재물입니다. 신용카드 소유의 신용카드를 결취, 강취, 편취, 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가 성립한다. 자, 다음. 이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 카드 사용 대금을 우리가 월 말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 카드 회사를 일단 속여서 배급받았다면 사기가 되겠죠. 그죠? 속여서 이익을 받았으니까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의 서명 자,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서명했다. 위조죠. 서명하여 줬다 이거예요. 이걸 위조입니다. 즉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제시해서 서명했다는 것은 이미 물건을 샀다는 거잖아요. 행사. 카드를 행사를 했고
카드를 부정하게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죠. 행사 사용죄 뭐 같은 얘기죠. 다 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내가 아예 쓰려고 했는데 안 썼다. 그럼 처벌할 건 없잖아요. 그죠? 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면, 자, 신용카드를 물건을 사서 했다면, 물건을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카드를 주고 사인을 하잖아요. 성립하면 사문서 위조, 사인할 때 사문서 위조, 행사하는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탈취죄와 편취죄. 탈취한다. 타인이 잃어버린 카드를, 자, 타인이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하여 소유자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은 처벌이 안 되죠. 그러나 돌려주기 전에 그 카드를 썼다면 그 카드는 부정사용이죠. 그죠?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즉 타인의 카드를 취득하는 행위가 불가하려 하더라도 사용행위는 처벌한다. 그래서 사용행위에 모두 포함돼서 처벌한다. 됩니다. 탈취. 탈취란 거는 취득을 할 때 허락 없이 갖고 가는 걸 탈취라고 하죠. 허락 없이 갖고 가는 것. 허락 없이 갖고 가는 건 절도. 허락 강도. 칼로 위협해서 뺏는 것. 허락했을까요? 허락한 게 허락해서 뺏긴 게 아니잖아요. 절도 강도는 탈취죄다. 피해자의 원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도나 강도에 의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는 사용으로서 별도 범죄를 구성하고 이 카드에 대한 절도죄, 카드에 대한 강도죄, 자, 카드에 대한 절도, 카드에 대한 강도, 절도는 훔치잖아요. 훔치고 위협해서 뺏어서 쓰는 것. 따로따로죠. 따로따로기 때문에 뭐다? 실체적 경합법이다. 훔친 것 따로, 훔친 것 따로, 협박해서 뺏는 것 따로 해서 실체적 경합법이다. 절취한, 절도 강취한, 강도한 카드의 사용 볼까요? 자, 강도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양, 가맹점주를 속이고, 가맹점주를 속였다는 건 사기죠. 그의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자, 주류를 제공받아, 자,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먹으라고 상을 차렸단 말이에요. 상을 차렸으면 이미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우리가 음식에 상을 차렸다. 그러면 성립한 겁니다. 기수냐 미수냐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위치. 이거는 성립한 거예요. 자, 강취한 신용카드, 이건 신용카드. 강취한 현금카드. 현금카드는 신용카드 가서 현금만을 빼는 거잖아요. 자, 현금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빼는 것. 돈을 빼는 거는 훔치는 거잖아요. 허락 없이 남의 현금카드를 강제로 현금카드를 강도. 강취했으니까 이건 강도. 강도, 자, 강취했으니 강도. 강도한 걸 가지고 현금 자동지급기 가서 또 돈을 뺏는 것. 훔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있는 돈을 훔치는 거잖아요. 절도. 현금에 대한 절도. 절도. 실경이죠. 아니, 아니, 실경이 실경. 따로따로 절도. 강도 따로, 현금에 대한 절도 따로. 실경이죠. 실경. 실체적 경합. 편취죄란 거는
상대방의 의사를 속여서 뺏는 것. 사기? 너 이렇게 하면 너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 너 아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 공간. 이거는 편취. 좀 절도 강도보다는 약하죠. 탈취죄보다 약합니다. 사기 공간. 피해자의 하사에 있는 의사에 합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다. 따라서 사기죄, 사취, 공치, 갈취, 공치를 공가리니까 갈취, 사기니까 사취, 공가리니까 갈취, 사취, 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은 허락받은 사용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어차피 공치, 갈취, 사취는 자 쓰라고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카드로 가지고 썼다면 사기죄, 공갈죄에 대한 포괄적 일죄로 해당한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카드를 사취했다. 상대방의 공갈에서 카드를 갈취했다. 이거는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사취든 갈취든 허락을 받았지만 사취의 포괄일죄. 갈취했다면 갈취로 인한 것 포괄일죄. 이거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편취, 갈취한 거는 무조건 포괄일죄라고 그랬죠. 피고인이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 없으면서 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았다. 카드에서 발급받았다. 발급받았으면 그 카드는 합당하죠. 일단 합당. 여기서 사취가 되면 사취. 합당하게 대출도 받고 가맹점 음통한 물품 구입 대출도 받은 경우 피해자는 회사에 기망당한 회사를 기망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 기망에 의한 카드는 포괄일지가 된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이용한 것 포괄해서 뭐다? 사취는 포괄일죄다. 갈취했다면 갈취의 포괄일죄. 사취했다면 사취의 포괄일죄가 된다. 자, 절취,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취나 갈취는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했는데 절도는 뺏는 거죠. 강도도 탈취한 거죠. 이거는 대부분 뭐한다? 합법이 된다. 사취갈취는 포괄일죄로 하지만 탈취죄는 경합법이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절도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것. 이거는 포괄일죄 된다. 아니, 경합법이 된다. 그래서 절도한 걸로 사기치고 부정 사용한 것, 경합법이 된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대출을 받고 현금 인출계 현금을 입출하는 것. 카드 부정 사용죄와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현금 인출기에서 지금 뭐만 했죠? 현금 카드만 현금을 뽑았어요.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된다. 신용카드의 본래 목적은 신용이에요. 신용 목적의 대출, 신용 목적의 결제, 신용 목적의 대출, 신용 목적의 결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용 목적이 아니고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이잖아요. 이거는 절도다. 우리는 신용카드는 현금카드는 간에 컴퓨터에서 돈을 빼는 거는 모두 절도로 보면 됩니다. 절도. 현금 인출은 허락 같은 게 아니다. 허락의 한도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빼는 거는 절도로 봐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대출받고 현금 인출. 현금 인출한 거는 절도라고 했죠. 그죠? 현금 인출은 무조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무조건 절도입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부정 사용했다면 부정 사용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하면 절도죄. 신용카드법 25조 1항에 부정 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합범이죠. 해당하고 현금을 다시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 때문에 절도죄, 부정 사용죄와 절도죄. 그래서 양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신용 목적은 부정사용, 절도는 훔치는 거잖아요. 전혀 달라. 뭐한다? 실체적 경합관계다. 여기 나오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신용을 목적으로 대출하고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용 대출 결제. 자, 현금만 인출했다면 절도라고 그러죠. 현금만 절도. 지금 제가 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인출했다. 돈을 뺐다. 돈을 뺐으면 뭐? 절도. 여신전문업법은 신용카드에 관련 법은 아니잖아요. 돈만 뺐기 때문에 신용대출 결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되고 뭐만? 절도만 성립한다. 이 부분 이제 잘 기억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썼다. 다른 사람 명의를 발급받았다면 위조죠, 위조.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신용카드를 썼다면, 부정 사용했다면 역시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성립하죠. 신용카드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다면, 이제는 카드를 쓰기 전에 받았다면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하죠. 카드를 받은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명의자에게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 발급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그 카드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카드 범죄죠. 신용카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드를 남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회사를 속여서 카드를 받는 것은 사기. 그 다음에 그 카드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사용, 신용카드 사용 사기. 현금을 떼는 것은 현금 절도. 자,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 절도죠, 절도. 성립하죠? 자, ARS나 인터넷으로 신용 대출을 받은 거는 ARS나 인터넷으로 한 거는 컴퓨터 사기죄죠. 컴퓨터 상으로 속여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기수 재수 관계를 볼게요.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할 때 기수가 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기수는 마트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줄 때 사인하잖아요. 그죠? 사인하면 내가 누구인 것처럼 사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거고 부정 사용하는 거고. 그죠? 사기 때는 몇 명의 사기를 쳤냐, 몇 명의 피해를 줬냐 판단하는 거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신용카드가 한 장이면 하나입니다. 여러 장이면 여러 표가 되겠죠. 사기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가 몇 명이냐.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신용카드가 몇 장이냐 판단을 합니다. 살려볼게요. 기수, 죄수 관계를 볼게요. 자, 피고인이 사당동 소재 주점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만 8천 원 상당의 취식한 다음,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음식물을 상에 차렸으면 이미 기수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상당을 취식 먹은 다음에 훔친 신용카드로 제시했으나 제시했는데 도난 카드가 밝혀져 취소가 됐어요. 미수죠. 그죠? 카드 사용은 미수예요. 그래서 이미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죠. 하지만 즉 술과 음료수를 음식을 먹은 거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사용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로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차려져 있다. 차려져 있다면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처벌한 게 아니라 상에 음식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거다. 두 번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비씨카드를 한 대를 절도죠. 절도한 다음 같은 날 카드 가맹점 7곳에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결제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 신용카드 부정 사용 되겠죠? 자, 카드에 대한 절도, 성립 절도, 부정 사용죄 맞죠? 그 다음에 7군데에서 속였으니까 피해자가 7군데 발생했죠. 7군데 사기죄. 그래서 각각 다르죠. 그죠? 각각 신용카드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절도죄,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죄, 7군데에 대한 사기죄에서 각각 피해 법익이라든지 보호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입니다. 실경이다. 이 판례 하나 외워놓으면 우리가 죄수관계에 의한 큰 범죄겠죠. 그죠? 이거를 한 여러 번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번 9차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